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민간 부문 고양이 5월 민간 순 일자리가 3만 7천 개 추가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주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국내 원전주가 강세입니다. 이에 한전산업,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모두 오름세입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의 소송 제기에 따라 제동이 걸렸으나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장 초반 상승 중입니다. 개장 전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첫 상업용 제품이 선적됐으며 해당 국가에서 다음 달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장 지수펀드의 국내 순자산 총액이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 처음 ETF가 도입된 지 약 23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경기 및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ETF도 순자산 200조 원 문턱을 넘길 추력이 더해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목요일 연휴를 앞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소와 함께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하락했고요. S&P 500은 0.01% 상승, 나스닥은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표명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날 발표된 이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업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꺾인 점도 하방의 재료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시간 국내 증시 섹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시 원자력 오늘 강합니다. 어제 저녁에 속보로 이 체코 원전 관련된 소식을 봤는데요. 이를 보자마자 내일 많이 튀어오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체코 원전 관련해서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이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강합니다. 전일에는 시선 AI부터 이 코난 테크놀로지 등 상한가 기록하면서 강했는데요. 오늘도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주사, 전자결제 등도 강한 섹터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출발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27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2800선을 터치했다는 속보도 들려왔는데요. 지금 살짝 꺾인 모습이고요. 현재 1.37%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2800선 회복하면서 10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한 코스피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수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는 코스피이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은 팔아낸다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일에는 75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0.91% 상승하며 7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이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전문가님이 자동차 부품 연을 가져와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주가 왜 유명한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는 연휴와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지금 3거래일밖에 없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어제 얘기했던 것들을 AS를 하고 금요일처럼 AS를 하고 일단 종목들 흐름들을 볼 텐데요. 일단 뭐 시장은 좋아요. 그냥 좋고 나쁠 게 없고 지금 현대차도 움직이고 기아도 움직이고 일단 대형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
자, 다우존스, 나스닥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견고한 상승을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테마주의 흐름들도 그냥 괜찮아요.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도 움직이고 원전 테마,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뭐 어제도 움직였고 오늘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제가 공개 방송을 오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안 했고 이번 주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할 건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 계속 얘기했었던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어제 상한가가 총 3개가 들어갔는데 원익도 따지고 보면 의료 AI로 우겨 넣으면 그냥 3개 다 들어갔는데 원익, 시선 AI, 코난 테크놀로지가 공개 방송에서 사라고 추천한 종목입니다. 상한가 어제 3개가 들어갔죠.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수익률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제 종목이 빠지려면 시장 점수가 70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식하지 말아라. 현금화를 늘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현금화를 50%든 30%든 100%든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근데 그때에서는 제가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는 저때까지 실전 매매 정수를 계속 지금 수십 년, 뭐 20, 30년은 아니고요. 10년 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깨져본 적이 없어요.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그렇게 해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언제 깨지느냐? 지수가 박살날 때. 갑자기 코스피가 2,000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갈 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깨지는데 그런 게 아니면 계속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지난주도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박스권으로 테마주들 매매 잘 하셔야 되고요. 뭐 원전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도 움직입니다. 조선 기자주도 움직이고 다시 또 순환매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선 AI, 코난 테크놀로지 공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고 원익도 얘기했던 건데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장비주들도 유리기판과 함께 오늘은 순환매로 움직이는 겁니다. 순환매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을 잘 가지시라 그랬고 오늘은 그쪽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는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시장은 양호하고 코스피, 코스닥도 뭐 2,800 넘어가고 뭐 지수에 대해서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너무 빨리 올라오면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돌파 못하고 떨어져도 테마주는 계속됩니다. 근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뭐 각도가 다르잖아요. 각도가 스무스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각도가 확 올라갔죠. 그 이제 안 간 종목도 움직여야 되고 테마주도 무조건 좋아요. 지수가 박살만 안 나면 테마주도 무조건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고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도 건설주도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테마주들은 다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지수는 전 관심이 없거든요. 3,000을 가든 안 가든. 근데 불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3,000, 뭐 지금 뭐 기사에서는 어제도 증권주 움직이는 거가 5,000 가능성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지수가 예전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안 그런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수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 벌써 여러분들도 2년, 3년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폭락이 없잖아요. 지수가 지금 2,000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든 뭐 여기서 조정을 받든 테마주는 계속된다. 지수가 이왕 갈 거면 5,000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3,000 안 넘어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줘도요. 테마주들은 갈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테마 장세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종목 상승장이죠. 종목 상승장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뭐 지수가 2,800을 가든 2,900을 갔다가 다시 떨어지든 그런 데에서는 겁먹지 말고 종목에만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 지수도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그만큼 전문가님이 우리 방송에서부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짚어주신 시장 노하우까지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한다고 내 종목들이 일제히 강하게 상승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표적 종목 에코플라스틱, 지난 장에서도 표적 종목으로 들고 와주신 종목인데요. 실시간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0.3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온 종목인데 자동차 완전자율 자동차 얘기도 해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의 판매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대 기아차도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갔다 됐어요. 안 간 지가 꽤 됐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에코플라스틱은 이번 주에 또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이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뭐 8%가 그냥 나와 있는 종목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가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용 차트라서 갖고 나왔고 그런 식으로 용 차트에서 지금 급등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면 거기서 한번 잘 또 공략을 해서 지금처럼 강하고 좋은 테마 장세에서 약한 거 들어가서 땅굴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강한 에코플라스틱 잠시 뒤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용 차트 보여주고 있는 에코플라스틱인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의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리엔탈 전공 매수가는 5,930원이고요. 1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달성했던 하루였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연 이틀 한글과 컴퓨터였네요. 화요일의 매수가는 22,850원이고요. 4.6%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달성했고요. 수요일의 매수가는 23,300원입니다. 3.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과 금요일 연 이틀은 코오롱 EMP입니다. 목요일의 매수가는 6,680원이고요. 3.3%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금요일의 매수가도 6,680원이네요. 2% 상승받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에코플라스틱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매수가는 그때 3,070원이고요. 8.4%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6월 4일은 다올투자증권입니다. 매수가는 3,810원이고요. 3.2%의 상승 보며 목표가 달성했네요.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상황 모두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주인공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등 명중했던 종목들은 이따 살펴보겠고 일단 월요일날 드렸었던 에코플라스틱부터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에코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지난주는 코오롱 EMP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언급을 하고 걔도 좀 올라왔어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양들이 이제 막 생긴 애들이 많아서 이거 외에서도 정통적으로 이제 성우에텍서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이런 애들도 움직일 때가 돼서 일단 에코플라스틱도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요것이 지금 수익이 8.5%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오늘 또 갖고 나온 이유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 오를 것 같아서 오늘 또 가져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릴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요일 날 어제죠. 다올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증권주의 강했죠. 오늘은 소폭 다들 조정받지만 여전히 강세권역이 있습니다. 지수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증시 부양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지주사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뭐 지수 5천 간다 그래서 그것도 뭐 부양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로 지금 움직이는데 다올투자증권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사자마자 3.1% 올라왔지만 수익이 났지만 안 팔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정받으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그래서 지수가 저는 지수 올라가는 거 관심은 없지만 조정받으면 어때요?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지. 충분히 3,000, 3,400, 역사적인 3,50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공매도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을 그렇죠 올가면은 그리고 공매도하는 애들은 지수 올렸다가 박살내기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죠. 그래야 걔네들 수익 나니까. 근데 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을 안 봅니다. 그럼 항상 증시는요 거꾸로 가요. 개인들이 다 하방을 보고 있거나 우리나라 지수는 못 가 그러면 증시는 올라가요.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 그러면요 거꾸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이제 생각을 바꿀 때 아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는구나. 우리나라 증시도 5천 간대. 갈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러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자. 그러면 떨어져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요 돈 먹고 돈 먹기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쪽에서는 수익이 없고요. 그 반대로 갈 수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의 흐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곰곰이 주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쪽에서는 돈이 없다. 근데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3,500, 4,000, 5,000 생각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뭐 시장이 뭐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종목들은 잘 가겠구나.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승장입니다. 지수는 쉽지 않아요. 4천 가고 5천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모르죠. 자, 어쨌든 자 급등명중 종목 일진전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원전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이 전선 전력주들도 마찬가지죠. 잘 올라가주고는 있지만 탄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줄여놓고 가져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좀 탄력이 느리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같은 원전과 같은 전선 테마 쪽으로도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혹은 차트가 더 강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 차트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교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로 교체할지 모르면 제가 지금 공개 방송에서 원전 전력 테마주도 좋다 하면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하면 되죠.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진전기. 수익도 많이 났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스트에이드. 자, 이스트에이드는 지금 84% 수익이 났는데 역시 바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올랐다가 엄청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나죠. 이러다가 넘어갑니다. 로봇주이면서 인공지능 섹터.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가 또 주도할 거라서 저는 다시 신고점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대신에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셔야 되고 다음은 원희홀딩스. 원희홀딩스 잘 가죠. 어제도 잘 가고 이제 41% 이제 앞자리 숫자가 4자로 바뀌었는데 이제 쉽게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줄여놓고 갖고 간 거는 괜히 어설프게 매도해가지고 팔지 마시고 계속 갖고 가서 50%, 60%, 뭐 7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종목 장세를 했잖아요. 종목 상승장. 얘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은 혹은 말 안 듣고 그냥 다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내려오면은 사야지 하는 생각은 갖고 있되 안 내려오면 그렇다고 쫓아가지는 마시고
왜냐면 지금 조만간에 이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뭔가 얘기가 안 좋아서 흔들리면 그때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쉬지 않고 맨날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중간에 한번 흔드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가 싸게 사는 기회고 어쨌든 계속 우상방입니다. 종목들은 우상방, 시장은 박스권 정도로 봐요.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자, 한글과 컴퓨터도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서 엄청 강조를 했고 엄청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얘도 지금 수익률이 18.6% 좀 났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연속적으로 갖고 나오면서 이거 외통수에 걸렸다. 무조건 간다. 아주 강하게 얘기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아주 편안합니다.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인공지능 섹터이면서 바닥에 있고 시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로봇으로 엮이진 않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엮이면서 저는 소프트웨어의 또 시대가 또 도래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로봇 쪽이 막 각광을 받지만 챗GPT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를 분명히 또 생길 거라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이쪽 한글과 컴퓨터 인공지능 어쨌든 뭐 그것도 그거고 최근에 자사주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뭐 잘 갈 것 같아요. 일단 3만 원 일단 가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오롱 EMP. 코오롱 EMP 얘는 이제 지난주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그 대체거래소 요즘에 대체거래소 시간외 거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거래량도 없는데 막 급등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제 장중에 이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체거래에서 장 끝나고도 뭐 야간에도 움직이고 뭐 낮에도 움직이고 뭐 뭐냐 아침에도 움직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가 우상방으로 지금 용 차트로 되어 있는데 얘도 자동차 부품주.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 차트는 완전 바닥에 있고 얘도 크게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제2의 그 뭐냐 주성 엔지니어라면 코오롱 EMP는 제3의 주성 엔지니어링 같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이게 5,000원 할 때 얘기했거든요. 여기 5,000원 할 때 5,000원에서 43,000원 갔어요. 그래서 8배를 갔는데 원익홀딩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5,000원짜리가 4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코오롱 EMP도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서 얘도 뭐 4만 원까지는 얘도 뭐 6,800원짜리니까 뭐 3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성 엔진처럼 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주성 엔진 5,000원짜리가 8배 갔으니까 얘도 6,000원짜리가 뭐 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배, 5배 정도 뭐 간다 그러면 못 갈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 자동차 부품주 이슈가 붙느냐 안 붙느냐 아니면 그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차량 판매가 완전 자율주행차로 근데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운수업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죠. 자율주행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뀔 거예요. 인도, 중국, 우리나라, 유럽, 뭐 동남아 이제 운전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다 바꿀 거니까요. 시스템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여튼 6월 달에 이제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그 호출해갖고 하는 그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러니까 뭐 보야죠 뭐. 근데 6월 달 6월 이제 지금 6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계속 갖고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었는데 이것도 수익 달성된 거 아까 그대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난주, 이번 주, 지지난주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수익들이 다 달성입니다. 다 달성이에요. 제가 올해 물렸었던 게 1월 달에 그 뭐 시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1월 달에 그거 줬다가 잠깐 수익 났다가 수익 난 것도 있고 물린 것도 있는데 최근 5월 달에 갑자기 또 코로나 뭐 증가한다 그래갖고 최근에 급등 나와가지고 수익 달성해갖고 자랑했었죠. 물린 게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종목들이 다 잘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한 달, 2달 동안 내에서도 다 수익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서 이거를 3,070원에 이제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3,070원. 당연히 그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셔야 되고
오늘은 3,070원 안 들어올 것 같죠? 3,100원 얘기하겠습니다. 3,100원으로 들어오면 공략해 보시고 이미 용 차트고요. 황금선 우상향으로 돌렸고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 한 달 됐습니다. 애기용이에요, 애기용. 이미 많이 올라가 갖고 쭉쭉쭉쭉 올라가 갖고 많이 올라간 거는 이런 게 많이 올라갔죠. 그 뭐야, 동성화인텍. 이거 작년에 얘기할 때. 작년에 여기에서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조선주도 강하니까 조선기자재 움직일 겁니다 하면서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한국카본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때 샀었으면은 100% 넘게 수익 났죠. 10,000원짜리에서 지금 26,800원 갔으니까. 한국카본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게 이것도 한국카본도 9,000원짜리가 21,900원 갔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1년 내내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난 용이죠. 애기용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황금선이 우상향으로 쭉쭉 이게 그렇죠. 여기 구름대 보이죠? 양운. 그래서 구름대를 타고 이미 벌써 만들어진 지 작년 10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년은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애기용이에요, 애기용. 그래서 애기용이라서 계속 구름대 타고 올라가면 동성화인텍처럼 한국카본처럼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나중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정 시 저점 매수를 잘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동차 부품주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매수가는 3,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월요일 매수가보다는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서 거래 중이지만요. 용 차트 보이는 종목이니까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펩트론이고요. 20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5% 들어가 계신데요. 어제 급락 이후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펩트론이 일라일릴리 계약 후 주가가 372%나 상승했는데 카무루스와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하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펩트론에 대한 전략 어떻게 한번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자, 대표적으로만 뉴스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뉴스 보고 사시는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뉴스에 정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재 뉴스 나왔는데 거꾸로 세력들은 그 뉴스를 또 판단 말이에요. 특히 제약주들이 또 그런 게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계약 공시라든지 그렇게 뭔가가 될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세력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기대감으로 들어가는데 세력들은 그것 때문에 밑에서 매집을 합니다. 1년 뒤, 2년 전부터 막 매집을 한 다음에 뉴스 나왔네? 그럼 팔아요, 걔네들은. 저는 그래서 뉴스 보고 이미 주가가 떠 있으면 쫓아가는 거는 저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9만 원짜리가 23만 원 갔으면 많이 갔죠. 100% 넘게 갔으니까 180% 정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180%를 주고 산 거예요. 180%를. 예를 들어 벤츠 1억짜리를 3억 4천만 원, 뭐 3억 8천만 원 돈 얹주고 산 거예요, 그냥. 1억이면 사는 벤츠를 뭐 3억 8천만 원 사면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가격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더 비싸게 웃돈 주고 사는 건데 주가가 적게 간 게 아니고 최근 움직인 게 180%고요. 작년 저점 대비 움직인 거는 1000% 넘게 갔습니다. 1100%. 그리고 2022년도서부터 움직인 걸로 따지게 되면 몇 프로 갔냐면은 6000% 정도 갔네요. 6500%.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라일리든 무슨 뭐 계약 공시든 이 지금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작업을 한 다음에 매집을 한 다음에 이런저런 뭐 치매 관련주니 뭐 코로나 진단 키트니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주가를 올려요. 그리고 나서 물량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닥에서 6000%, 60배 갔단 말이에요. 60%. 1000% 가면 100배입니다. 60배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챙길 준비를 하겠죠. 6배 올라갔으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60배 갔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챙길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 때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사야 돼요. 자, 구름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차트는 강합니다. 흔들었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욕심꾸러기라서 60배가 아니고 얘는 160배를 더 먹었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우리는 600배를 먹겠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이 아직 계획이 100배까지는 먹겠다, 80배까지는 먹겠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차트가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 구름대 지지하고 있으니까 장도 좋고 저는 다시 올라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차트는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얘기지만 항상 살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야 돼요. 세력들은 저 밑에 샀을 텐데 3,000원에서 6,000원에서 10,000원에서 뭐 25,000원에서 열심히 샀을 텐데 근데 이미 벌써 10배에서 60배로 올라갔으니 저것들이 분명히 도망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산 자리가 20만 원이니까 쟤네들이 도망간다 싶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잘 팔고 나와야겠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2의 에코프로 됩니다. 주식은 똑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80% 떨어지고 1년, 2년, 심하게는 4년, 8년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단가가 높은데 차트는 여전히 강하고 장도 좋으니까 수익은 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무식하면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도 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단가가 아주 낮은 게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무서우면 수익 나면 비중을 확 줄이면 되는 거고요. 안 무서우면 손절 라인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 깨지면 마이너스 50%입니다. 손절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냐면 10만 원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는 여전히 강하니까 아마 수익은 날 겁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해지는 뉴스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아직 버틸 힘이 있으니까요. 보유 제한 주셨고요. 다만 손절 라인 10만 원까지 제한 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전략 외에도 전문가님의 시각이 가득 담긴 종목과 업종 전략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본방상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대웅이고요. 25,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5% 들어가 계시네요.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잔뜩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27,000원 선에서 현재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수익 구간이라 지금이라도 정리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이게 이제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간 경우라면요.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얘는 지주사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웅제약이죠. 제약사 회사인데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 있을 때도 움직이지도 않다가 이제 지주사 이제 이슈 되니까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호재 뉴스는 들어와서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분명히 이거 물려 있다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물려 있다가 수익 나는 경우와 아니면 지주사가 좋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 하여튼 뭐 바닥에서 지금 대충 한 34% 올라간 상태에 산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전에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난 경우든 아니면 엊그저께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서 어쨌든 수익이 난 경우든 익절짜리는 아니 익절짜리도 아니네. 본전 자리 25,000원짜리가 던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억울하잖아요. 지금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이전에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났는데 다시 본전 치기 해갖고 25,000원 깨지면은 그게 매도가 손이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갑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세요. 아마 이전에 물려 있다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절반을 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편해지냐면 내가 쭉 떨어지죠. 그러면 갖고 있는 50%가 있어서 마음은 아플 것 같죠. 조정받으면 더 사면 돼요.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은 차트가 뭐 이렇게 무너진 차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다시 24,000원이든 다시 25,000원이 올라오면은 또 다시 산 거는 또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25,000원, 그러니까 지금에서 절반을 팔았는데 이게 더 올라가. 35,000원 더 올라가면 갖고 있는 절반이 또 있잖아요. 그럼 걔는 수익이 날 거고 그 나머지 절반은 다른 거 사면 되죠. 장도 좋은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파시고 나머지는 조정받으면 더 사시거나 더 움직임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상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상담명은 재룡전기이고요. 6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들어가 계시네요. 네, 지금은 3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6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종목인데 현재는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요. 이게 바닥에 있다고 다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얘도 뭐 갈 때는 됐어요. 갈 때는 됐는데 왜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나 보면은 자, 이렇게 일목을 보면은 구름대가 억누르죠. 여러분들도 그 누워 있는데 거기에다가 1톤짜리 혹은 뭐 500kg짜리 그 물주머니를 위에다 이렇게 아니면 침대 있잖아요. 침대 무거운 거. 그걸 여러분들 몸 위에다 이렇게 얹었다고 생각을 해 봐봐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구름대를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게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이게 구름대를 시간이 약이라는 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릴 만한 흐름이 이제 될 것 같아요. 한 달만 참아보세요. 어쨌든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걸 구름대를 벗기면 4만 원, 잘 가면 5만 원, 근데 6만 1,000원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제 구름대를 슬슬 벗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잘 버티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코스맥스고요. 매수가는 19만 원이십니다. 비중은 10% 들어가 계시네요.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최근에 이제 뷰티주 해가지고 저쪽에 움직이는데 화장품도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강하죠? 강하고 좋아요. 근데 매수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근데 강하고 좋으니까 뭐 나쁠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단기 매매로 들어간 거라면. 근데 아쉬운 거는 타임머신을 돌려서 여기 4만 원에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아니면 올해 15만 원 샀으면 더 좋았을 거고 하여튼 뭐 이렇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아니더라도 강한 종목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잘한 겁니다. 두더지 패턴들 맨날 떨어지는 거 들어가 봤자 맨날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강한 종목으로 들어간 건 잘한 건데 근데 이제 좀 떠 있는 상태니까 익절짜리를 21만 원이 깨지면 익절을 하시면 되고 아직 안 깨졌으니까 더 버티세요. 강한 종목 계속 올라가게.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오면은 그때서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 되고 아직은 뭐 매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21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고 20만 원 깨지면 일단 다 갖다 던지세요. 20만 원 깨지면 19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깨지면 일단 다 던졌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매매로. 어쨌든 21만 원, 20만 원 안 깨지면 더 욕심내고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도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 간밤에는 3.55%나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5%대 급락도 보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하게 기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세금 정책과 함께 이런 지출 법안에 있어서 좀 역겨운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머스크가 최근에 도지 임기가 끝이 나고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소식 들려드렸었죠. 하지만 소셜미디어 X에 곧바로 이런 말을 적어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세금 그리고 지출 법안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인데요. 연방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역겹고 허무스러운 발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와 바로 엇갈리게 된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데요. 이외에도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 감소도 주가 하락에 압박을 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5월 아무래도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5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종목 테슬라는 어떻게 주가 향방 보일까요? 자, 테슬라는 뭐 자동차 판매량 떨어지거나 안 팔릴 것 같은 얘기는 제가 먼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왜냐면 중국차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거든요. 많이 올라왔고 올해도 마찬가지 중국차,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저가형으로 들어왔지만 중국은 라인업들이 저가형 있고 중저가형 있고 고급 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까지는 고급 라인은 안 들어오는데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좀 탈만하게 만들었다는 게 또 장점이죠. 배터리도 잘 만들고 뭐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은 독일 3사의 기술력을 다 흡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술도 많이 이제 무시를 못하는 수준으로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판매량에서 중국 점유율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테슬라도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경쟁에서 그렇죠 파이를 나눠줘야 되잖아. 우리만 먹었었는데 이제 중국한테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중국차에 대한 인식들이 일단 유럽에서는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샤오미라고 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어폰으로 샤오미 들어올 때 중국 저가형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화웨이, 샤오미 무시했는데 지금은 샤오미 그러면은 좋은 제품이라고 다들 인식이 다 바뀌듯이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가격하고 품질을 중국에서 정책도 그리고 되게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부딪히면 터지면 안 되고 붙어해가지고 뚫으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일정 구간 셀 내에서만 불이 붙고 딴 데서는 화재만 안 번지면 된다. 뭐 이게 규정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에서는 야 저렇게 하면은 저 배터리 생산 가능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지금 엄청난 규제를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규제의 나라라고 그러죠. 유럽은 엄청나게 그 규제 안전 인증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이제 경쟁을 중국 내에서 시켜서 나오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점점 이제 실자리가 없으니까 판매량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테슬라는 계속 빠지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질 않아요. 중국은 중국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다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 자율자동차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시대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많이들 바뀌죠. 유럽도 완전 자율자동차로 이제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 그럼 따라가게 될 거고 또 미국도 바뀌게 되고. 그럼 먼저 운수업 쪽에서 버스 기사나 드라이버들을 이제 대체를 할 겁니다. 뭐 처음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니까 바로 대체는 못 할 거예요. 일정 부분을 그렇죠? 조금씩 점차적으로. 근데 버스 운수업을 하시고 있는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24시간 돌려도 그래 밥 안 줘도 전기 어차피 그리고 다 비용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점이 많아요.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대는 거스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도,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 세계 50억 인구 중에 전체로 봤을 때에서 이 파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 자동차를 뭐 쉽게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이제 바뀌거나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련주들이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지금 자꾸 한국화 컴퓨터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가죠. 거봐요. 제가 올라갈 거라 그랬죠. 잠깐 한글 컴퓨터 잠깐 보면서 갑자기 테슬라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만 테슬라는요 소프트웨어도 잘 만듭니다. 하드웨어 이제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지금 프로그래머들의 사이에서 제가 들리는 바로는 챗GPT를 능가하는 정도, 그래서 엔비디아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뭔가를 얘네들이 만든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한 아마 올해 내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 속에서
그 움직이는 로직과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서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저도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그 테슬라가 그렇게 움직일 건데, 어쨌든 한글화 컴퓨터, 얘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요 다시 테슬라 넘어가면 테슬라는 지금 저런 이슈에 판매량 떨어진다는 이슈에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고 6월 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뭘 내놔야 아마 맞대응하면서 내놓을 것 같은데 중국이 안 내놓으면 테슬라도 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하면 좀 아쉽죠. 왜냐면 그 이슈가 나와서 자율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나 뭐 카메라나 인공지능이나 아마 그런 종목들을 기대를 하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사신 분들 있을 텐데 또 연기한다 그러면 실망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저는 올해는 $500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488달 전고점 돌파한다는 거죠. 그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서는 그 이상도 그러니까 월가에서 얘기했던 $700도 가능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조정 한 몇 년 받고 3년 뒤, 5년 뒤 그때에서는 $1,000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정을 받아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 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갔다가 $700 갔다가 이제 빠지면 다시 $300 박살 나는 거죠. 무슨 얘기로 박살 날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뭐 무슨 이상한 또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또 박살 난 다음에 또 바닥에 긴 다음에 다시 또 올려갖고 또 $1,000도 가는 그런 상황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조정받으면 올해는 $500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고 얘가 이제 계속 움직이면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사시면 되고요. 이따 공개 방송 잠시 뒤 11시 할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어 컴퓨터 외통수에 걸렸다고. 지금 잘 가죠? 이거 더 갑니다. 더 가요.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 한글화 컴퓨터가 올라가게 되면 저기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 로봇 저는 자동차도 로봇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아직 못 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이제 6월 달에 테슬라가 연기할지 그건 저는 몰라요. 연기할지 발표할지. 근데 여태까지 벌써 연기를 몇 번 했습니까? 한 2번은 최소 한 것 같고 3번째인지 2번째인지.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차트가 참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바닥에서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 코어롱 EMP 말고도 다른 좋은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글화 컴퓨터처럼 은근히 갔어요. 저거 18% 올라갔는데 저거 은근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거만큼 갈 수 있는 또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조정받으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렇게 미증시의 향방도 만나봤고요. 또 상승하는 국내 증시 안에서 장중 힌트도 받아보셔야겠죠. 방송 마치고 오전 11시 무료 공개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공개 방송이자 긴 연휴를 앞둔 이런 공개 방송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힌트들 잔뜩 모아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유사 상담이나 또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들 모두 금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